암호화폐 투자는 절대 잃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잃지 않아야 기회를 잡기 때문에 앞으로 잘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지코인은 상당히 긴 흐름에서 큰 박스권을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이탈이 일단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이탈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큰 거시적인 악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한 거지, 이게 도지코인이 안 좋아서 하락한 게 아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근데 다만 도지코인이라는 종목이 원래 한 50원 뭐 몇십 원짜리 하던 종목이 9원까지 가면서 이제 좀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던 종목인데, 자, 사이클이 엄청 큰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간 조정도 엄청 긴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는 도지코인, 이캐시는 길게 모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은 좀 비중을 조금은 더 확대해도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 부근이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추세가 지금 하단에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하기에는 지금은 기술적으로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가는 한 200원 부근 전 저점 이탈 나오면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은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입니다. 강한 저항 매물은 한 25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X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관련된 이벤트가 워낙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에 의해서도 한 번의 시세가 분출될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타퓨엘 보겠습니다. 세타퓨엘도 좀 큰 그림에서 보시면 박스권 하단 부분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세타퓨엘 같은 경우는 추세를 위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큰 맥락에서 박스권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은 단순합니다. 그냥 박스권 상단 돌파 파동 나왔다가 다시 밀려서 거시적인 악재를 만났는데 결국엔 280원은 지켜줬습니다. 박스 하단 부분이죠. 여기를 이탈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긴 호흡 혹은 뭐 단기 스윙이나 스윙 관점에서 저가 매수를 노린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세타퓨엘 고점 부근에서 올해 3월부터 그리고 12월 거의 약 한 9개월 동안 단기 저점 이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정말 흔치 않은데 그만큼 세력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타퓨엘은 손절은 306원 하단 부근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스코인 보겠습니다. 모스코인 보시면 파동도 엄청 큰 종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좀 많이 눌렸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고 레벨 3 구간, 그러니까 전 고점의 매물을 다 소화하고 나서 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 이론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다음에 조정 사이클인데,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니까 헤드앤숄더 어깨가 나오면서 밀렸다. 이제 우리가 이 그냥 하나는 외봉으로 볼 수 있지만은 확대해서 30분 봉이나 15분 봉으로 보면은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매물을 쌓으면서 내려와주는 좀 피로도가 높은 패턴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저점 부근인 272원을 손절을 잡고요. 400원 부근 박스 상단, 상승 박스의 상단을 돌파해줬을 때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돼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전 고점에 있는 헤드앤숄더에 쌓여있는 매물을 받아줄 텐데, 거래량이 크게 안 붙거나 거래량이 안 붙는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스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에 물린 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던가 비중 확대를 고려하실 텐데, 비중 확대는 지금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410원 부근이 강한 저항 매물로 작용을 하고 그 위에 상승 라인을 보게 됐을 때는 헤드앤숄더 매물이 좀 쌓여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더란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더란 종목도 참 좋아요. 아더 왕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추세 이탈이 나왔나요? 네, 상승 추세는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구간에 이탈이 나왔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아더란 종목을 저는 큰 박스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박스권을 보거든요. 단순하게 요건 오버슈팅이고요. 이 오버슈팅은 이 전 고점에 물려있던 이 매물들을 소화해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더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100%. 99%. 제가 100%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니까요. 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얘도 아까 우리가 세타퓨엘 봤었죠. 단기 저점을 이탈을 시키냐 안 시키냐 중요한데 이탈 안 나왔습니다. 얘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잘 모으고 있어요. 단기 스윙으로 내가 좀 스윙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더 박스권 하단이고요. 손절은 전 저점 300원 부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헤데라 보겠습니다. 헤데라도 일단 파동이 정말 긴 종목이죠. 그쵸? 정말 파동이 정말 좀 크고 길고 이쁩니다. 전 고점 매물 소화했나요? 네, 소화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저점을 올리다가 이제 이탈이 나오긴 했는데 이 이탈이 과연 조정이냐 이탈이냐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는 지금 비트코인이 아까 말했던 그런 리스크가 좀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되면서 투매가 나온 거고 저가 매수 잘 들어왔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저가 매수로 보는 거고요. 추세 이탈은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박스권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박스 중간 지점 위에서 지분율이 높죠. 큰 박스권의 지분율을 봤을 때는 위에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고 저점 지키는 포지션들이 상당히 강했으며 이 이탈은 단기적인 조정이지만 이 이탈과 이 조정 국면에서는 이탈이 나올 만한 거시적인 악재가 한번 나왔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손절은 전 저점 부근 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고 보겠습니다. 아르고도 저는 참 좋다고 봐요. 일단 아르고는 손절을 먼저 보면 300원 부근, 전 저점 부근 이탈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다가 거시적인 악재가 나오기 전에 일단 조정 사이클이 나오는 구간에서 투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크게 들어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이 상승 박스권 다시 하단까지 회귀를 좀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센데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날에 쐐기형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지만은 그래도 정말 좋습니다. 저가 매수가 정말 세게 들어왔어요. 아르고 좋습니다. 자, 300원 부근을 손저가로 잡고 저는 지금 비중 확대를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힘이 엄청 센 종목이네요. 스텔라 아멘 보겠습니다. 루멘 볼게요. 자, 루멘 보시면 루멘 사실 좀 재미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탈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박스권으로 일할 수 있냐? 박스권으로 이해가 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박스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텔라 루멘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국면이라고 보고요. 박스 하단 부근 315원을 손저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리즈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칠리즈도 참 파동이 참 좋았는데 좀 밀렸어요. 근데 파동 하단 부근, 그러니까 이 추세 하단 부근에서 강한 저가 매수는 들어왔고 보시면 이 박스권을 가져가다가 일시적인 이탈이 나왔죠. 이건 저는 그냥 단순하게 패닉셀로 인한 이탈이라고 보는 거지 누군가가 크게 물량을 던지고 도망간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추세에 이탈 크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세력으로 보는 이탈은 안 나왔다. 세력 이탈로 보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350원 부근 잡고 대응하시되 저는 지금 매수 충분히 더 해도 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먼스케이프를 보시면요. 휴먼스케이프는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밀리는 자리죠.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이 하락 파동에서 저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누군가 계속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큰 박스로 이해를 하고 이 파동의 시작점을 손절로 잡고요. 그리고 이 큰 그림에서 박스권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번에는 변곡이 나오고 다시 상승 사이클에 나올 국면입니다. 보통 이제 한번 이렇게 위로 찍고 나서 매물을 털고 그리고 이제 매물 소화하는 파동 이동 관점으로 파동 하나 그리고 둘 지그재그 구간을 만들거든요. 큰 그림에서는 컵을 만들고 핸들을 이제 펌프 만든 과정을 가져갑니다. 정리하면은 저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리스크 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저가 매수 좋아하시고 고점 부근에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은 휴먼스케이프 지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파동이 시작되는 385원 부근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탈 자리 마지막 시빅입니다. 시빅 좋아요. 욕 나오게 좋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시빅. 자, 시빅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건 따로 좀 봤던 종목인데 일단 파동이 참 좋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외봉에서 빠진 거를 이걸 우리가 세력들이 이탈로 봐야 되냐 아니면 추가적인 강한 변동성을 만들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간 일시적인 매집 패턴으로 봐야 되냐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전 고점과 그리고 이 전 저점에서 갖고 있는 수익과 본조를 다 주는 자리지 않습니까? 자, 3월부터 5월까지 물려있던 물량들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고요. 근데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보시면 끝까지 밀어 올렸어요. 제 장중에 시빅을 봤는데 여튼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갖고 있는 모든 개미들한테 수익을 주는 자리란 말이죠. 수익을 주고 수익과 본전을 주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줬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단순하게 이게 나왔으니까 끝이네 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왜 만들었을까. 내가 세력인데 돈을 굳이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2월부터 그리고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쌓여있는 물량들을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저점을 지킨다? 의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요 39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 확대 저는 지금 해도 오케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